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3일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말이죠, 대통령에게 전승절 초대장이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에는 중국 전승절 초대장 신중해야 한다, 이런 요지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 신중하라는 뜻으로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전승절 초대장 신중 정도가 아니고 가서는 안 되는 데입니다. 네. 서방 국가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 단 한 나라도 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과 패권을 지금 다투고 있는데, 이 중국 때문에 이 관세 정쟁의 가장 최종 목표가 이 중국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국의 전승절, 여기 푸틴도 오고 하는데, 지난번엔 푸틴이 가운데, 그 다음에 시진핑, 푸틴 왼쪽 오른쪽에는 박근혜, 이렇게 세 분이 쭉 서가지고 막루에서 천안문 막루에 있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국가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신중할 정도가 아니고 이거를 참석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중국이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대통령 참석을 타진해 왔다는 겁니다. 중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 패망한 일본이 중국에도 항복한 것을 전승절로 기념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에 대해서 한중 간 소통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의 사드 대응이라든가 한한령 등으로 소원해진 대중관계와 중국과의 무역을 고려할 때 중국의 제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긴 하지만, 이 제안은 최근의 동북아와 국제정세로 생각할 때 이거는 아주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 박근혜 대통령 때 전승절에 참석했다 해서 북한 편을 안 들었습니까? 북한 편을 더 듭니다. 그들은 형제 국가입니다. 그리고 사드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하고, 이 중국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속국으로 생각하고 막 달려드는 그런 이상한 버릇이 있는 것도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2015년에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서방 진영 국가 정상 중에 유일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천안문 막루에 올랐습니다. 당시에도 찬반론이 팽팽했지만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정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북핵 문제 좀 우리 편 좀 들어달라, 우리 편을 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그거는 꿈이 한낱 헛된 꿈이었습니다. 중국하고는 아주 그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지간 그 이상입니다. 중국에 이 김정은이 초대하면요, 완전히 황제 폐하 모시듯이, 아주 잘합니다. 황제 모시듯이. 그런 중국하고 무슨 중국 공산당하고 무슨 전승절에 해서 막루에 올라가지고 나란히 섭니까? 그 뒤로 이 중국에 대한 여론이 극히 나빠져서 국민의 가장 혐오하는 국가가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은 더 많이 혐오합니다. 왜? 그들이 하는 행동 양식을 보면 지금 서해에도 지금 뭘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동북공정의 일환 아닙니까? 예.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참석하자 미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혈맹인 한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 중국의 기운 듯한 모습을 보고 미국이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도 그런 느낌을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는데 하물며 미국인들 좋은 느낌을 받겠습니까? 국민들은 절대로 반대를 했습니다. 절대 다수가 반대를 했습니다. 절대 거기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 조선일보 지금 사설자에 지금 나와 있는데 중국 전승절 초대장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신중해야 정도가 아니고 가서는 안 된다. 전승절에 초대장 거절해야 한다.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간 경우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에? 시진핑은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인식을 미국 대통령에게도 밝힌 사람입니다. 완전히 중국을 속국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에 있는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그런 중국이 한국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를 이간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번 전승절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 참석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대통령이 만약에 푸틴과 나란히 선 모습이 미국과 우방국들에 딱 보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미국 대통령은 아주 강단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는 그걸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할지 상당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판단 성향이 독자적인 판단을 합니다. 독자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트럼프에게 외교 목표는 트럼프에게 제1 외교 목표가 뭐겠습니까?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을 총동원해서 중국의 지금 패권 도전을 좌절시킨다는 겁니다. 중국은 동북공정 패권을 의식을 갖고서 달려든 자가 바로 중국 시진핑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진핑에게 트럼프가 패권 도전을 시진핑이가 시도하고 있는 패권을 도전하는 걸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입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그 관세 전쟁의 최종 목표가 어디겠습니까? 결국 중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눈앞에 지금 닥친 것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세 협상도 해야 되고 또 주한 미군 문제 등 심각한 현안이 앞에 딱 산적해 있습니다. 이걸 다뤄야 합니다. 아직 트럼프가 지금 이재명을 만나질 못했습니다.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부 지금 조율로 9월 달이나 8월 달이나 언제 정상회담 그걸 갖다가 지금 한국에서 타진을 깊게 하고 있고 물밑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혈맹입니다. 혈맹. 그냥 동맹이 아닙니다. 혈맹입니다. 미국이 없는 한국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 보장이 있고 경제가 있고 우리의 지금 국가 이익이 있고 국가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대통령이 전승절에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신중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국 동맹은 깨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그 뒤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불허합니다. 조금 심하게 말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갈 때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잘 알아야 되고, 지금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도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괜히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갔는데 우리도 하고 하는 일부 지각 없는 자들의 그런 얘기들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상당히 엄중한 상황임을 숙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